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자, 먼저 자금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금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켓캡 차트를 이용을 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보시게 되면 USDT 차트입니다. USDT 주봉 차트고요. 지금 68.468B 요 지점에 현재 요 지점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아직 돌파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죠. 하지만은 요 정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제 그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좀 상승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승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예, 그거는 USDT에서 많은 이렇게 자금 하락이 자금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지를 못하고 이제 그 상승폭에 이제 제한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상승을 했죠.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자금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하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코인 시장이 저 밑으로 빠지고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만큼 자금이 들어온 만큼에 비해서 한 요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3, 39B하고 42B 요 구간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지나긴 하락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 코인 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이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 그 9월 25일 날에 이제 개파락이 일어나면서 마이너스 9% 정도까지 이렇게 빠졌고요. 마이너스 9%까지 이렇게 개파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금이 이제 한꺼번에 다 유출이 됐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조금씩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켓캡 차트는 여러 가지 그 코인이라든가 토큰, 그 다음에 그 모든 자료를 다 API, 그러니까 각 회사에서 이제 다 보내주는 그런 API를 종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루에서 3일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오늘자 아이디어에 올려줬던 차트하고요. 현재 지금 차트하고는 또 위치가 좀 살짝 틀립니다. 왜냐면은 다시 갱신이 되면서 다시 더 많이 이렇게 빠진 걸로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움직임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아직 추세는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요. 자금이 계속 유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던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 하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생각하고 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거래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아이디어 차트에 계속 올리고 있지만 상승세가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29K 이상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 전까지는 항상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서 항상 현금을 보유량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보전이나 아니면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에 대해서는 제가 첫날 하고 방송을 라이브 스트림 베타로 이제 오픈이 되면서 18일 날 오픈을 했죠. 오픈을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시간 이거 그 라이브 챗 보는 거를 잘 몰라서 말씀하시고 하는 거를 잘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예전에 지금 스트림 베타 하기 전에요. 이제 크로즈 베타 격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신청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을 해가지고요. 딱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게요. 1월 22일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지금 모더레이터를 달고 있어서 모더레이터들만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신청 기간이 따로 있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그 자세한 이제 공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헬프 보시게 되면 여기 헬프 센터라고 있어요. 헬프 센터에 보시면 소셜 네트워크에 보시면 스트림 라이브 스트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움말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고요. 만약에 베타 이게 라이브 베타를 이제 신청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신청을 했을 때 1월 달에 여기 1월 달에 신청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규격이 저기 제약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제약이 지금도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트레이딩 뷰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어야 그때도 그 신청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혹시 그 라이브 베타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방송을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음, 헬프 도움말 그러니까 헬프 센터를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그 규격이나 뭐 그런 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좀 더 이제 그러한 규격이 이제 새롭게 발표가 되고 제가 인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 방송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금의 흐름은 여전히 하락세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유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은 갭 하락이 있고요. 갭 상승이 있고 좀 지표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죠. 보시면은 갭 하락이 있고 이게 지금 갭 하락이 있죠. 갭 하락 이게 갭으로 이렇게 뛰는 게 있고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유출되고 유입되는 것은 갭으로 표시가 되고요. 제가 이거는 한 1년 정도를 제가 계속 관찰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도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자료 움직연 그 기간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다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갭 하락이 발생을 한다든가 갭 상승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금이 이동을 했다.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캔들의 움직임은 뭐냐면 이제 자금이 현재 코인 시장에 자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으로 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에 따라서 이렇게 캔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캔들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인 경우는 이제 코인 시장에서 이제 매도세가 센 거죠. 그래서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쭉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캔들은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비트코인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제 가격은 상승하고 이제 매도세가 들어오면 가격이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켓캡 차트 같은 경우는 이게 USDT라든가 USDT 도미넌스 차트에 준하는 그러한 차트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알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는요, 네,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더리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그 자금이 집중이 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도미넌스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멀지 않아.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아도 멀지 않아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좀 잘 안 맞습니다. 그 가격의 움직임과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의 움직임이 잘 맞질 않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가격이 몰리게 되면 이제 자금이 집중이 되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자금의 이동이 어느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가.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을 해야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무게가 좀 이렇게 좀 묵직하니 무게가 있어야, 그러니까 무게가 있다는 거는 이제 호가가 이제 꽉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꽉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음, 코인 시장이 이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최소한 요 구간 43에서 45, 요 구간까지는 올라와야 코인 시장이 그래도 그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제 그 알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하겠죠. 상승장이 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큰 하락으로 이제 이어지겠죠. 코인 시장은 지금보다 더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올라가 줘서 얘가 움직여 줘야 상승세가 왔을 때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여기까지 이제 39에서 40까지 이렇게 한 이게 쭉 떨어졌을 때 코인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는 게 더디죠. 그게 그만큼 이제 거래가 많이 저조하다, 감소한 것도 있고요. 보통 이제 다 대부분 뭐라 그럴까, 관망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거래가 예전보다 이제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지금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6월 달에 6월 12일 날에 이만큼 쭉 상승했죠. 95, 45 이상 쭉 상승했다가 이제 쭉 떨어졌죠. 그러면 이때가 이제 상승세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얘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더 올라가려면은 언제까지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월 6일 요 정도 되겠네요. 변동성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이렇게 되네요. 11월 12일에서 12월 10일 사이, 이 사이에 얘가 여기까지 쭉 올라가 줬다가 이게 쭉 떨어지게 되면 12월 달부터는 이제 상승장이 오겠네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요, 상승폭이 얼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알트코인이 그만큼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유념을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명드릴 나스닥 차트를 안 봤네요.
자,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요 구간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요 구간 1.13에서 여기 요 구간 11,373 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0.13에서 대략적으로 0.886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다행히 하락 추세선을 깨지 않고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이 나왔고요. 요 모습이 이렇게 돼서 10월 28일까지 유지가 되는지 이제 보시게 되고요. 만약에 유지가 되면은 이제 더 상승할 것이고요. 만약에 0.886 요 구간 지점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하게 되면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추세 기반 피보나치 비율에서는 0.5 구간 위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MS 시그널선 여기 MS 시그널선을 지금 뚫고 올라왔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뚫고 올라왔죠. 좀 더 확대해서 좀 볼까요?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자,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0.5 0.5 구간이 지금 어디냐면 11307입니다. 11307 이상.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요거 11373 11373 여기 있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행보를 하시게 되면 행보를 한다는 거 이제 지지를 받는 거죠. 계속 여기를 이제 내려가려다가 올라오고 내려가려다 올라가고 내려가다 올라가고 하게 되면 이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반대로 이제 올라가려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되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구간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하게 되면 0.618 대략적으로 12,119 지점 근처까지 이제 상승할 요 구간이죠. 11,942에서 12,119 요 사이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쭉 하락하게 되면 여기까지 하락하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추세 기반으로 따질 때 0.886 구간 요 지점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상승을 상승을 해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마감을 한 거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의 움직임을 이제 보면 알겠죠.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렸던 차트가 지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USDT 차트입니다. 그래서 USDT 차트를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좀 이렇게 좀 많이 어수선하고 차트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선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어수선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해 좀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선이 이게 뭐 아예 그냥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선을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차트에서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자, 뭘 보셔야 되냐? 기본적으로 여기 그 오렌지색, 이 오렌지색이 HA 로우 선이고요. 여기 파란색이 뭐냐면 파란색 실선이
HA 하이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고요. 그 다음에 요 MS 시그널 지표, NS 시그널 지표. 다른 선들을 지금 한번 엎져 보겠습니다. 자, 이 선들을 다 지지와 저항을 표시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예, 자,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LH, 그러니까 L이 아니죠. HA 로우선이 이렇게 길게 실선으로 이렇게 수평선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HA 하이선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HA 하이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거고요. 볼린저 밴드는 이제 60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60, 20을 안 쓰고 60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선을 따라 좀 계속 상승한 거고요. 상승하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딱 보이죠. 그 다음에 진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게 여기 그 MS 시그널선, MS 시그널선을 지금 또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당겨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봉 차트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보다는 좀 간단하게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에서 이게 그러한 이제 추세를 볼 때는 가능하면 큰 차트를 먼저 보셔야 추세가 어떤 건지를 이제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려면 어차피 낮은 그러니까 타임 프레임이 이제 낮은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하겠지만 어떻게 얘가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높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빨리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차트의 기본은 일봉 차트가 기준이지만 주봉 차트와 월봉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추세를 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마진 거래를 하고 선물 거래를 한다고 해도 일봉 차트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는지, 그러니까 캔들이, 그러니까 현재 그 일봉 차트에서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에 따라서 분봉으로 봤을 때는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봉 차트에서 상승 추세를 이루고 있다 하게 되면 분봉 차트에서 마진 거래나 선물 거래, 뭐 아니면 현물 거래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를 보더라도 이제 그 맞춰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분봉에서 일봉에서 상승 추세면 분봉 차트에서도 상승할 때 이제 그 주 포지션으로 이제 그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일봉 차트에서 상승 추세인데 분봉 차트에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숏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고요. 현물에서는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제 행보하는 모습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매수하는 시점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확인하려면 천상 일봉은 항상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의 의미가 참 크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적 분석을 할 때요.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도 이제 차트 공부도 이제 보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볼 때도 항상 말씀하시는 그 선생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캔들과 그러니까 가격과 거래량만 알면 모든 거는 다 해결이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의 지지와 저항 지점, 그 다음에 주봉에서의 지지와 저항 지점, 보시면 이제 지지와 저항 지점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미리 계속 며칠을 거쳐서 그다음에 매일 이렇게 보게 되면 할 때마다 보지는 않아도 되겠죠.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 몇 날 며칠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지지와 저항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보게 되면 그 차트만 계속 보게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갑자기 다른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잘 몰랐던 차트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거래를 잘 안 하고 하는 차트를 이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 차트를 TK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걸 딱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제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보게 되면 지지와 저항 잡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나오죠. 지지와 저항 자리는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지지가 지금 깨진 거죠. 요게인데 42.5 정도 이상에서 가격을 버텨야 상승을 하지만 지금 깨져서 밑으로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보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막상 거래를 하려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알고 있지만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래하는 시점을 이제 정확하게 잡으려면 내가 내 스스로 정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이게 그 클릭을 해서 이제 얻는 정보는 사실상 가격이 변동이 나오게 되면 신뢰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 그것이 대부분 이제 넘어가 버리죠. 여기 보시면은 자 땡겨서 이렇게 딱 보겠습니다. 땡겨서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나와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네요. 그렇죠? 상승과 하락이 완전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이렇게 딱 제가 그어놨어요. 그러면 얘가 가격이 올라와서 여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사실상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게 되면 못 삽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선택한 거는 내가 고수면 사겠죠. 하지만 흔들린다는 겁니다. 나의 심리 상태에서 흔들려서 거래를 못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것이 이러한 지표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죠.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여기 도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지표도 있고요. 여기 밑에 차트 밑에 이렇게 나오는 보조 지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차트에 그려지는 이렇게 기술적 이제 도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그러한 흔들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나의 심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시면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분석하는데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죠. 굳이 가능하면 다 봐야 되겠지만 차트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일봉 차트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딱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편하게 가능하시면 뭐 보조지표가 수행성이라 아마 볼 필요가 없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그만큼 가격 차트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 이제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으면 사실상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하지만 내가 그
그 매수하는 지점과 매도하는 지점,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사용하실 때는요, 그 보조지표가 가지고 그 해석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SI를 이용하는데 다이버전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뭐 과매도 과매수 구간 이용하고 다 좋아요. 근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가장 핵심은 아, 과매도 구간과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했다가 빠졌다. 그게 그거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더 힘듭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자꾸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지표가 이렇게 그 하락 다이버전스니까 얘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하락할 것이다. 그런 걸 또 미리 생각을 하고 좀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음, 좋지만 그러한 것들을 계속 미리 생각하고 있다면 자꾸 자기 생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려운 해석은 배제를 하고 가장 쉬운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여기 가격 차트에서 이제 그려지는 그러한 이제 기술적 분석, 어, 그 기술적 뭐 패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미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세 가지 지표가 합쳐져 있다고 그랬죠. 스토캐스트 RSI, 그 다음에 CCI, 여기 막대는 이제 그냥 RSI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CCI하고 RSI가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요 차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보조 지표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만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하락을 되면 여기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스토캐스틱 RSI도 이제 그 하락,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여기 좀 요 빨간색의 과매도 구간으로 이제 진입했다는 거거든요. 과매도 구간을 진입을 해서 이제 그 상승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점 3개죠. 근데 보통 2개 정도만 이렇게 나와도 일봉상에서 2개 정도만 이렇게 나와도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 벗어났을 때 이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보조지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오늘자 이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제가 요 구간 19.1K 19176인데요. 여기에서 상승하지 못하고요.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게 되면 결국 하락하겠죠. 저항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저항을 계속 받게 되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못 올라가고 지금 저항을 봐서 지금 밑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보시게 되면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요 파란 선이 있잖아요. 여기 배경색으로 이제 표시되는 요 파란색, 배경색으로 변환된 그 요거는 이제 하이킨 IC 이제 몸통 캔들입니다. 몸통 캔들이고요. 몸통 캔들이 이제 파란색이면 하락을 표시하는 거고요. 여기 빨간색 계통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는 요 지점,
요 캔들 종가, 요 캔들 시가 해서 요 구간 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19176 19176 이상 상승하지 못하면 결국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킹 IC를 보시게 되면 하이킹 IC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면 하이킹 IC 캔들을 가지고 거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는 게 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약간 보완한 게요. 그래서 좀 약간 보완한 게 요 선입니다. HA로가 하이킨 IC를 이용한 이제 매매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하이킨 IC가 상승으로 전환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잘못 매수하게 되면 이제 그냥 그대로 물려버리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HA로 요 이상 올라가 줘야 지금 여기서는 19.3K 19,366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 구간 이상 올라가 줘야 하이킨 IC를 이용한 매매 방법에서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겠구나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까지 올라와서 상승을 해야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올라가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運用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킹 IC하고 그런 거를 다 배제를 하고 나서 배제를 하더라도 다 배제를 하고 나서 하더라도 MS 시그널 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배제를 하더라도 MS 시그널 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로 되죠. 근데 여기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죠. 모양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에서는 사실상 거래하기가 힘든 시장이고요. 이제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고 상승 조금 했을 때 그냥 팔아버리는 그러한 거래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래는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고요. 볼린저 밴드 이제 하단을 터치를 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거는 변동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60에 1.8을 쓰고 있습니다. 2를 안 쓰고요. 60에 1.8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을 뚫고 나오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하단을 터치를 하면 상승할 가능성. 하단을 터치를 하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 하지만 지금 60 여기 그 볼린저 밴드의 60선이죠. 60 단순 볼린저 밴드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에 따라서도 또 이렇게 틀렸죠. 그래서 상단을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뚫고 올라가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또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올라갔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볼린저 밴드를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크게 두꺼워졌다가 지금 이제 얇아지죠. 얇아지게 되면 수렴한다는 얘기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확장이 될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꾹 얘가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꾹 누르고 있는 것이 상승으로 이어질지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어, 아무도 아무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이걸로는 너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자, 요 구간 보시게 되면 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딱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것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그 거래에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석을 잘하더라도 거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는 조금 있다가 그 무기한 차트 설명을 할 때 잠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릴 거는 19,176 이상 올라가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지지를 못 받게 되면 여기서 그냥 행보를 하던가 아니면 저 밑으로 떨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행보를 하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19,366 이상 올라가 줘야 상승하려고 하네.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제 그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9,176 이상을 올라가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오늘은 만약에 한번 쑥 상승을 해서 19,366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더 밑으로 이제 훅 떨어지고 아니면 그냥 19,176에서 행보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행보가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행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19,366까지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뚝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서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가 19,360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겠다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대로 물려버려요. 고점에서 그대로 물려버리는 그러한 거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366에 현재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지금 하락 추세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상승 추세로 올라가려면 19,366까지 올라가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상승, 파란색이 상승이거든요. 파란색으로 전환해서 얘가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있지만 MS 시그널선을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서 다시 하락으로 편했죠. 그래서 떨어지지는 않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지지와 저항선을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 차트는 무조건 공유만 받으시게 되면 그냥 무조건 100%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지지와 저항선을 이제 사용을 안 하겠다, 난 너무 불편하고 난 다 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지우게 되면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우게 되면 그래도 MS 시그널선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키나시도 쓰셔야 되는 이유가 쭉 올라갔어요. 여기 쭉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
어디냐? 하이킨 IC가 상승해서 상승 채널에서 이제 그 상승 표시에서 몸통의 상승 표시에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변환할 때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나마 좀 고점에서 이제 분할 매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쯤에서 내가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일정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 MS 시그널선이 여기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할 매도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이킨 IC가 하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락을 바뀌면 이렇게 쭉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바뀌기 때문에 일단 분할을 합니다. 상승할 때 가능하면 매도를 하면 좋겠지만 보통인 경우는 상승하게 되면 더 상승할 것이다 생각하고 잘 매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사람의 그 사람의 그 투자 스타일, 이제 거래 스타일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요. 하지만 손절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분할 매도해야 되는 것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보존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킹하시 몸통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서 떨어질 때 1차 매도, 그 다음에 여기 MS 시그널선을 밑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여기서 2차 매도. 그래서 여기서 뭐 100% 손절을 하던 뭐 일부만 매도를 하던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얘가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 좋겠는데 돌파를 안 하고 돌파를 못 하죠. 못 하고 다시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그러한 이제 거래 전략을 이제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인 경우는 거래를 잘 하시고 이제 항상 수익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 분석을 잘해서, 그러니까 분석을 원천적으로 잘하니까 항상 수익을 나겠다 라는 게 이제 보통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전략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아이디어에서도 말씀드렸고, 하지만 분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요. 아무리 분석을 잘하더라도 내가 거래 전략을 솔직히 그 속된 말로 개떡같이 하게 되면 어차피 거래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서 매수하려는 지점,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3번 매수를 하겠다 하게 되면 이 3번 매수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하고요. 이제 투자금, 이제 시드를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락했을 때 어디서 커트를 할 것인가. 그러한 거래 전략만 잘 세우면은요. 사실상 분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해요. 이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해요. 이렇게 쭉 가격을 하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끝에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가격이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만큼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게 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지금 내려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래 전략이 이게 된 건가요? 이제 거래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기다려야 될까요? 얘가 턴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내가 만약에 여기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샀어요. 끄트머리에 샀어요. 여기 끄트머리에 나는 역시 거래를 잘해 해서 밑으로 팍 떨어질 때 탔는데 여기 끄트머리에 딱 샀어요. 역시 나는 거래 잘해. 하지만 올라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얘 다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조만간 또 올라갈 거야. 해가지고 또 밑에서 또 살까요? 또 살까요? 언제까지 사실 건데? 올라갈 때는 어디선가는 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익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털지 않으면요 수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선가는 털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거래 전략. 그래서 내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거래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차트 공부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여러 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씩 이제 1대1 채팅이라든가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듣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분석은 되게 잘하세요. 근데 어떻게 거래를 하시고요 하냐고 물어보게 되면 보통 그런데 눌렸어요 라는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게 분석한 게 제대로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석에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그 분석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비중 조절과 그 다음에 거래 분할 거래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어떤 식으로 수익 창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 코인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은 이제 한 주, 두 주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사고 팔고는 하지만 코인은 이제 소수점으로 가능하잖아요. 소수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인 개수를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이었을 때는 이제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게 사실상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요.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엄청나게 큰 수익으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승장이 왔을 때 이 토큰이 나에게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믿음이 가는 코인을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코인들이 어떤 걸까요? 보통인 경우는 유저수가 많은 그러한 코인들을 선택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좋고요. 유저수가 많다는 얘기는 보통인 경우는 코인 시가총액이 큰 순, 예, 가능하면 큰 거에 해당되는 것에 투자를 하셔서 하게 되면 언젠가는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 그 그렇지 않은 코인들,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낮은 것들은요. 시가총액이 낮은 거는 변동폭이 너무 심해요. 한 번에 확 올라갔다가 뭐 2, 3초 만에 뭐 그냥 밑으로 그냥 꼬라박고요. 위아래로 올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그냥 단타, 이제 단기, 이제 스캘핑, 이제 이렇게 당일 거래, 뭐 아니면은 뭐 길어봤자 뭐 한 3일 정도 그러한 경우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어도 뭐 일주일에서 열흘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 투자라든가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나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하시고요. 중장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다 단기로 이제 치고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뭐 리플 XRP가 뭐 소송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큰 이득을 볼 것이다.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요. 사실상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이슈가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굳이 그러한 이슈, 이제 그러한 뭐 소송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뭐 끙끙 앓고 할 필요는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다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만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사고 상승했을 때 뭐 10%, 뭐 15%, 뭐 5% 상승했을 때 원금만 매도를 해서 이제 코인만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코인 개수만 이렇게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을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계속 내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만 계속 늘리게 되면 그게 나중에 소송에 이겨가지고 이제 급등을 한다던가 할 때 온전하게 수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언제까지 그렇게 끌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제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SOL,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네트워크 쪽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정상적으로 다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러한 거는 장기 보유, 내 원금을 그대로 고스란히 그 집어넣고 그거를 계속 끌고 간다는 그런 거래는요,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런 그러한 이슈가 아무것도 없고 호재만 잔뜩 있어도 호재만 잔뜩 있는 그런 코인이나 토큰이어도 가격이 상승 안 하는 판국인데 그러한 악재까지 끼고 있는데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돈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거는요. 사실상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이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제 지치게 되면 이제 그 갑자기 뭐 현실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 어느 한순간 그냥 팔아버리는 그러한 이제 엄청난 이제 음, 그 실수를 이제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보시기 위해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을 계속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냥 팔아요. 그러면은 뭐 소수점 몇 개라도 코인 몇 개라도 이제 내 투자금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그만큼 코인 개수가 많이 남을 것이고요. 아니면 적게 돼요. 그런 식으로 투자 거래 그러니까 그러한 투자 거래 전략 이제 그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고요. 분석으로 돌아다니는 차트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개씩 지금 트레이딩 비에서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소셜 미디어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자꾸 올리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보셔가지고요. 거기서 내가 거래 전략을 할 수가 있는가? 정말 거래를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거래가 이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직접 거래를 해보세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심리적 분석, 자신의 심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리 상태, 내가 요 지점에서 매수했을 때, 요 지점에서 매도했을 때 나의 심리적 상태가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러한 시뮬레이션이나 이제 모의 투자 뭐 그런 것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그걸로 백날 공부를 해봤자, 백날 연습을 해봤자 어차피 실질적으로 내 돈이 딱 들어감과 동시에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은 가능하면 쉬운 방법, 가능하면 엄청나게 쉽고 편한 방법, 그리고 가장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지와 저항선이 중요합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추세 뭐 여기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러한 도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도 있고요. 뭐 추세선도 있고요. 온갖 선을 다 그리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려면은요. 지지와 저항선이 있어야 됩니다. 지지와 저항선이 없으면 어떻게 거래를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올라갔는데 밑으로 떨어져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요 선을 이제 요 선하고 요 선을 이제 그려놨어요. 그려놨으면 올라갔으면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올라오네. 그럼 좀 더 기다려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실폭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추세선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인 경우는 추세선이 깨지면 거래를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추세선을 그리고 그렇게 하고 방송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거래하는 거 보면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서 매도를 하고, 저 위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 그래 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선이나 이러한 도구, 이제 피보나치나 이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수평선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다 수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도요, 수평이 됐을 때가 지지와 저항선이 됩니다. 수평선이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120선, 이걸로 볼게요.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 62평선이잖아요. 62평선을 따라서 이제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요. 이제 거래가 가능하냐는 거죠. 요것만 봤을 때 거래가 가능하냐는 거죠. 이제 거래가 가능하기 쉽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사선이 아니고요. 사선이 아니고 이렇게 거의 수평 비스듬하게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지와 저항은 수평선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선을 항상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그린 수평선이 설령 맞다, 틀리다, 뭐 틀려도 설령 틀리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평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정말 어느 정도의 비중, 어느 정도의 시드를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거래 전략,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분석, 거래 분석이 아니고요. 이 차트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지와 저항선을 잡는 거다라는 겁니다. 추세가 아무리 넓고 C파동, 1파동, 뭐 A, B, C, 음, 뭐 1, 2, 3파동 뭐 해도요. 지지와 저항선이 없으면요.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지와 저항선이 가장 기본이니까 가장 지지와 저항선을 잡을 그걸 설정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만약에 지지와 저항선을 하나 때 제가 딱 그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지지와 저항선에서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 그러면 지지와 저항선이 딱 하나만 있는 것 같다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스탑로스도 해야 되고요. 올라가다면은 매도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하는 지점하고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되겠죠. 지지와 저항선이 3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수하는 지점. 보통 요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는 매수 지점. 그 다음에 저 어느 정도 상승하면 매도하겠다는 매도 지점. 그 다음에 매수를 했는데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스탑로스 지점, 이제 손절 지점. 그래서 최소 지지와 저항선은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9,176 계속 요거에 XRP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 안 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그 말이 좀 길어지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3가지의 선이 있다고, 수평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652 여기 수평선 지금 그어졌죠. 그 다음에 630 수평선이 그어졌어요. 그 다음에 720 이렇게 수평선이 그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 터치, 630 딱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상 그거는 거의 불가능, 이게 로또 수준이고요. 거의 맞히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죠.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652 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매도하는 지점은 내가 어디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720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겠다. 일부 매도를 하겠다. 뭐 100% 청산을 하던 아니면 뭐 1차로 분할 매도를 하던 하여튼 매도하는 지점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손절하는 지점은요. 손절하는 지점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도저히 못 버티겠는데, 아니면 밑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이 코인을 장기적으로 갖고 갈 거니까 떨어졌을 때 뭐 분할 매수를 하겠다. 나는 뭐 하여튼 뭐 그런 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점이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 XR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거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는 내일 차트서부터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주봉 차트에 26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기 26 지점, 주봉에 26선이죠. 26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저는 그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6 지점 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절 라인은 26 지점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652에서 매수를 하고요. 분할 매수가 되겠죠. 630에. 여기 두 번 매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 요 라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요 라인에서 매도를 한다라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얘 이평선이잖아요. 얘 수평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평선이 아니라서 보통 여기는 좀 힘들고요. 요 구간 근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630으로 떨어져 가지고 630에서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냥 이 중에서 그냥 떨구는 거죠. 이 중에서 떨구는 겁니다. 요 사이에서 떨구는 거죠. 요 사이에서 떨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630 밑으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요 캔들 이제 요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538 부분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요, 자세히 글로 쓰게 되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보통 이렇게 방송을 해서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디어를 올릴 때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할 것이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할 것이다.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면 여기 지점에서 이제 하락하게 되면 뭐 저 밑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양방향으로 다 얘기를 한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아이디어의 그 글로 적는 지지와 저항 지점은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한다던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지점을 제가 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 740, 이게 뭐 720 이렇게 선을 막 이게 수평선을 이제 차트에 그려놨지만 제가 글로 아이디어에 적는 글로 만약에 이러한 것들 720이 이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 지지와 저항선은 좀 약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 전에 이 전에 말씀드렸을 때 요거를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하락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 지점이 여기 740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740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 봐야 된다. 근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제 하락을 하겠죠.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그 아이디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저의 설명이 없더라도 본인이 저의 차트를 이제 공유를 받아서 차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스스로 저의 지점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지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딱.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대부분의 지표들, 지지와 저항선, 그 다음에 요선, 추세선도 임의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임의로 그리지 않아요. 제가 어느 시점에서 적고 그리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은 제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전부터 관례해 왔던, 예전부터 누구나 다 이렇게 해왔던, 여기서 이제 여기 하락했다가 상승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선 그어가지고 뭐 이렇게 선 긋잖아요. 그러면은 요 밑으로 떨어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임의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 요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XRP 같은 경우는 자, MS 시그널선이 어떻게 될까요? MS 시그널선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빨간 선은 뭘까요? 하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상승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하락하기 위해서 상승하는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상승일까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720까지. 720까지는 올라가줘서 지지를 받아야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 만약에 여기 올라가가지고 720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얘가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파란 선으로 이렇게 다시 바뀌었어요.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720, 702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720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 702 말고 여기 파란 선이 있죠. 여기 파란 선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HA 하이선입니다. HI 그러니까 하이킨 IC를 이용을 해서 만든 이제 지지와 저항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 줘야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항대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702까지는 올라가서 지지를 받아야 상승한다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만약에 얘가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게 되면 여기 그래서 MS 시그널선이 이제 상승세로 추계해야 되면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저항 지점이 너무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를 지금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항 지점이 가깝잖아요. 저항 지점이 너무 가까운데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만큼. 근데 나는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겠다. 자, 단기적으로 거래해서 만약에 652에서 사가지고 720에서 팔아야겠다. 그다음 7% 정도 먹겠다. 하면은 거래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7%, 10% 정도 이렇게 먹겠다 하시게 되면 거래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항받는 지점이 너무 가까우니까 저항대가 너무 가까우니까 거래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차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RP는 현재 하락 추세에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저항 지점은 702 부분에 위치해 있다. 702 그래서 702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740 저항대가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630에서 782 구간은요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가 되면은 급등이 나올 것이고요. 이 밑으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급락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행보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단기 거래나 당일 거래에서는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설수설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거래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내가 분석한 걸로 가지고 반드시 거래를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거래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스탑로스 지점이나 뭐 매도 지점, 뭐 매수 지점은 살짝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가격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변동폭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요거 단기적으로 요 정도 먹으려고 이제 거래를 했어요. 여기까지 720점 해가지고 한 7% 8% 정도 먹으려고 이제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700 근처까지 올라가다 갑자기 급등해서 막 520까지 떨어졌어요. 538까지 이게 툭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나는 분명히 단기 거래로 시작했는데 얘가 여기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 그래서 단기 거래에서 중기 스윙으로 바꾸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거래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요, 단기 거래로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 거래에 맞게끔. 그것만 지켜주시면 거래는 실패를 하더라도 스탑로스가 걸리더라도 성공적인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래에 맞춰서 그것이 한두 번 내가 분석한 지지와 저항선에 맞춰서 거래를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그것이 노하우가 쌓여서 나중에는 스탑로스 하는, 그러니까 손절하는 횟수가 계속 줄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거를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1시간 넘게 1시간 20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내일도 큰 이변이 없는 한 10시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